국립축산식품부 네. 딱 정의가 되어 있고 네. 국내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돌발 가뭄 또는 급성 가뭄으로 아직은 두 개가 혼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기상, 기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 더워요. 더워서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렇게 목 마른 게 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 이 땅에서 나는 작물들도 다 같이 목이 마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가뭄이 뭘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조 PD님, 가뭄이 뭐예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메마른 상태. 네, 대충 우리가 가뭄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오랫동안 비가 안 왔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오랫동안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가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 정혜수 연구원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넥스트의 연구원으로 있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정혜수인데 그 해수가 뭐 여기 이름 이제 자막 나가겠지만 김혜수 할 때 그 여의가 아니라 바다의 아이예요. 네, 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혜수님 동생은 혹시 담수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네. 동생은 그냥 현수로 숫자 돌림. 해자가 바다의 해자 맞아요? 아니에요. 제로에너지바 이젠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nextzero.org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돌발 가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거운 얘기 하기 전에 사실 저는 돌발 가뭄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돌발 호우니 뭐 국지성 호우 막 갑자기 막 일어나는 막 그런 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돌발 가뭄은 처음 듣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가뭄 하면은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하면서 논문들을 읽다가 급성 가뭄이나 돌발 가뭄 이렇게 불리는 이 현상 자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니까 별별 재난이 다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가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관련 연구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 쪽에서만 있고 국내에서는 거의 없던 실정이어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뭐 다른 나라 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매번 폭염이 뭐 역대 순위를 막 갱신하고 막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 가뭄 걱정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특히나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폭우 때문에 사고가 많았는데 막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장마철의 강수량도 뭐 평년에 뭐 133% 막 이 정도다 많았다고 하는데 장마철 이후에도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발 가뭄이라는 거를 논문 보고 알았는데 네. 그게 대체로 외국 논문이어서 그냥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겠거니 했는데 우리나라도 심지어 있었네? 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뭄 하면은 기상청이나 뭐 이런 데서 정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뭄의 정의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건 맞아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 기간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가뭄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국가 가뭄 정보 포털에서도 네. 가뭄의 특징 자체를 진행 속도가 늦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정의하는 관점에서 말하면 이제 가뭄 자체가 물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아예 나누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그 발생 원인과 영향 분야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기도 하는데 크게 기상학적 기상가뭄,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업용수 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한 생공용수 가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
있고 기간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기상학적 가뭄을 의미하는 이 기상가뭄을 정의할 때 네. SPI 6이라는 가뭄 지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지수 자체가 6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얼마나 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표현하는 강수량이어서 일단 그렇게 장기간을 고려해서 정의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뭄의 기존 분류를 보면 기상학적 가뭄, 농업 가뭄, 생공용수 가뭄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명확히 몇 개월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는 기상학적 가뭄이고 그러나 국가 가뭄 포털에 보면은 어쨌든 서서히 진행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기상, 농업, 생공용수 이거 그러면은 약간 다 관할하는 부처가 다른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2017년, 8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각 부처마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통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기상가뭄은 기상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럼 농업용수 가뭄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제, 네. 네. 생공용수 가뭄의 경우에는 네. 그 수자원공사 쪽에서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돌발 가뭄 얘기할 건데 그럼 돌발 가뭄이란 게 뭐예요? 이름에서도 확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 가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발달하는 속도에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적인 가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발달했던 반면에 이 돌발 가뭄은 수주에서 길어야 수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발생하고 그만큼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뭄입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도 다른데요. 네. 일반 가뭄은 그냥 오랫동안 비가 덜 와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돌발 가뭄은 이런 강수량 부족에 더불어서 이상고온이나 뭐 바람이 강하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증발산하는 양 자체가 급증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발 가뭄의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이 몇 달씩 길어지지 않았더라도 비가 덜 온 상황에서도 네. 폭염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만큼 땅이나 식물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수증기가 많아져서 결국에 토양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잃게 되고 고온 환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네. 그런 증발 현상도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고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막 폭우가 왔더라도 그 다음에 비가 계속 안 온 상태에서 엄청 더우면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결국 마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게 돌발 가뭄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뭐 이런 현상 하면은 항상 IPCC 보고서 이런 거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런데도 설마 언급이 돼 있나요? 네, IPCC 보고서에서도 네. 미래에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뭄이 뭐 어떤 식으로 네. 달라질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기온이 상승하고 네. 이제 강수 자체도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거나 이런 가뭄의 발생 양상도 되게 다양해질 수 있고 그래서 IPCC에서도 이제 돌발 가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새롭게 등장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그 현상 중에서 돌발 가뭄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가뭄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용어가 있는 건가요? 진짜로 정식 학계에서 쓴 용어가? 학계에서는 이제 플래시 드라프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네. 국내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돌발 가뭄 또는 급성 가뭄으로 아직은 두 개가 혼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정의 자체는 연구들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결국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적어도 이제 한 달 정도 안에 급격히 발달하는 경우를 급성 가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미국에서도 난다고 했는데 뭐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앞서 IPCC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던 사례인데요. 이게 전체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사례여서 많은 연구들에서 인용이 되는 사례인데 네. 2012년에 미국 중서부에서 돌발 가뭄이 일어났는데요. 6월에는 평년 대비 50% 이하의 강수량이 있었고 네. 근데 여기에 기록적인 고온이 또 겹쳤어요. 진짜 2주 만에 가뭄 상태가 그런 비정상 건조라는
단계에서 심각한 가뭄 단계로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네. 이게 숫자로 치면 그 미국에서는 가뭄의 단계를 D0부터 네. 4까지 다루고 있는데 네. D0인 단계에서 이제 D2인 단계까지 2주 만에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발 가뭄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그런 농업 분야에서 거의 4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40조 원이요? 네. 오,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었으면 뭔가 돌발 가뭄 얘기를 기사에서 많이 봤을 텐데. 국내에서도 네. 있었는데요. 해외 사례처럼 되게 극적인 피해 규모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돌발 가뭄의 특성을 보인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 심지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어요? 네. 실제로 그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에 폭염과 관련해서 돌발 가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뭐 1년에 뭐 150회 이상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요? 네. 150회 이상이요? 짧게 진행된 네. 것도 아, 포함을 뭐 하면 지역별로 또 다를 수 네네네.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증가 추세 자체가 2010년 이후부터는 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경향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됐던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제가 기사로 봤을 텐데 라고 했는데 사실 돌발 가뭄을 모르면 현상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너의 이름을 불러줘야 그게 나에게 왔다 뭐 이런 것처럼 돌발감을 모르는데 이름이 없는데 네. 이 아이를 돌발감이라고 보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좀 어리석었구나. 가뭄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물이 부족해지면은 가뭄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면 급성 가뭄이다, 돌발 가뭄이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뭄 자체가 결과론적인 얘기여서 접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